자, 무엇이든 신통방통 장신! 만사 해결 단신에게 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자, 오늘도 고민 가득하신 분들이 예약을 많이 주셨어요. 고민을 할수록 또 고민되는 게 또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그냥 뉴스입니다. 50 넘도록 아직까지 연애가 고민이었던 이정민 보좌관 후기입니다. 아, 그 썸도 몰랐던 그 네. 보좌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만추가 뭐... 아, 그것도 모르네. 자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아, 그게 자만... 되게 아저씨 같아. 되게 아저씨 같아. 어디 저 교장 선생님 같은 안경이야. 최대한 그래도 좀 젊게 보이는, 센스 있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가자. 그치. 리모델링. 리모델링. 그래서 우리가 좀 영하게 스타일 변신을 시도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때는 뭐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것 네. 같은데. 아하. 어허. 자, 좀,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좀 그래도 그래도 많이 젊어지셨네요. 예. 여기 보니까 옷도 사러 갔고 아, 사진이 산인 게 좀 안 맞.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서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느낌은 노력을 좋습니다. 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도 정민 보장관의 우리 노력 저희 보살이 응원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도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익명보장 고민 타파 미니 무물보 시간입니다. 출연까지는 좀 고민되지만 우리 보살들의 냉철한 의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코너죠. 자, 오늘의 미니 문물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인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보석 같은 딸이 찾아왔어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딸의 탄생과 함께 그만 남편은 막말 악마가 되고 말았어요. 아유, 아직 새벽 4시인데 배가 고플 때는 아니고 우리 공주 왜 울어? 뭐가 불편해요? 아, 이제 다시 아빠예요. 조일일 때 유독 성격이 예민해지는 남편 때문에 우리 아기를 안고 저는 새벽마다 거실로 나갑니다. 아기는 새벽마다 이유 없이 울지만 달래며 또 금방 얌전해져요. 하지만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희죽희죽 웃다가도 바로 칭얼대는 게 아기라는 걸. 다시 아빠예요. 아, 정말. 아, 언제까지 울 건데? 그만 울어. 시간이 몇 시인데 새벽 내내 우네 정말. 아유 씨. 아, 왜 그래? 간신히 달려나는데 또 소리 지르면 또 울잖아. 너도 문제야. 자꾸 안아주니까 더 칭얼거리는 거 아니야? 손목도 안 좋다고 그러면서 자꾸 아기를 안고 있어. 내려놔. 아, 지금 내려놓으면 깬다니까. 아, 내가 볼게. 빨리 들어가. 자, 피곤해하지 말고. 맨날 잠도 못 자고. 아, 정말 왜 태어나서 내 와이프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 정말 왜 태어나서 내 와이프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애기 듣겠다. 애기 듣겠다. 또 아예만 생각하지. 아이, 열받아. 게임이나 해야지. 남편 말로는 저를 아끼려는 마음에 자꾸 심한 말이 나온다는데 그러면서 아기 재울 때나 육아하는 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진짜 저를 도와주는 건 육아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또 본인 취미 활동은 다 하면서 부부의 시간은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아, 나 정말 애 낳은 거 너무 후회해. 아, 여자들은 애가 생기면 남편보다 애가 더 중요한가 봐. 남편 뒷전이고. 매일 반복되는 남편과의 불편한 대화들. 남편은 자꾸만 저를 사랑해서 아기가 미워진다는데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과 아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건 제 욕심일까요? 아기 핑계 대면서 막말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는 남편분 철이 없는 건지 결혼을 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이거 뭐 애가
지금은 뭐 깐난쟁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애가 조금 커봐요. 이거 애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팔목 손목 아픈데 왜 아기를 안고 있냐고 내려놓는 게 말이 돼요? 본인이 좀 안아주려고 하고 당신 좀 쉬라고 해야지. 아기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깨어요.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깨기 때문에 이게 육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남편 정신 안 차리면 이 가정은 나중에 아이가 더 커서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야. 지금 보니까 아내가 그냥 뭐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내분도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못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럴 만한 사연들이. 이거는 정말 우라통 터지는 사연이거든요. 그래요. 자, 봅시다. 이 가정.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애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소리 지르고 막말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공개? 이거 보세요. 이 피폐해지는 걸 봐봐요, 이게. 본인의 삶이 거지된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삶이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정신 차리고 네. 사세요. 힘든 아내 같이 도와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은 좀 이런 고민 없는 네. 조금 약간 가벼운 고민의 손님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국적이랑 나라 때문에 남자친구가 금기어고 없는 사람이어서 국적이 어디니? 이라크요. 이라크? 한국에서 잠깐 대학 준비하느라 들어왔던 거고 어디가? 싱가포르요. 너는 싱가포르로 갈 거고. 전 이내는 무조건 헤어져. 5만 프로 헤어져. 안 헤어지면 우린 헤어진다고 보거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시차도 다르지. 안 된다니까?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강아지가 6마리가 되었어요. 저한테 이제 다 떠넘기고 이제 갔어요. 뭐 하는 사람인데? 무명 아이돌 가수요. 올해 초에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 연애야? 네, 그 애 뒷바라지를 다 해줬었고요. 얼마 썼어? 10만 원 정도고요. 본인이 코 수술을 하고 싶대요. 2마리를 교배를 시켜서 팔자. 네, 걔는 앞으로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야. 그래 6마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7마리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이름은 최선희라고 합니다. 최선희 씨. 최. 몇 살? 43살입니다. 뭐해? 저는 학교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상담사. 네. 오케이. 좋은 일 하시고. 무슨 일로 왔어? 요즘에 사실 학교폭력 피해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모습보다 조금 달라진 형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은 초기에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 제가 못하고. 그런 고민이 있어서 조금 해결을 해보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잘 찾아왔네. 그렇죠? 잘 찾아왔어. 뭐 예를 조금 들어줬으면 네. 좋겠어요. 요즘에 뭐 너무 다양하니까 학교 폭력이. 네. 어.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게 저희가 위중한 폭력도 있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이제 작은 갈등이 또 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예요. 피해 학생만 뺀 뭐 똑같은 사진을 SNS에 단체에 이렇게 프로필로 싹 올려놔요. 그러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교묘하게 기분이 나쁘고 날 놀리는 굉장히 것 같지. 속상한데 학교폭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벌레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벌레 무서워하는데 수개월 동안 막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이건 사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조금 아주 충격적인 사건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해가지고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같은 거. 몸에 지워지지 않는 타투 상처, 같은 거. 네, 상처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피해 학생한테 하게 했는데 지우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활동하면서 본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 조금 기억에 남고. 저희가 지원했던 한 학생은 학교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투신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으로 목숨을 건졌고 수술 과정을 저희 재단이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실은 학교폭력 받았을 때 느꼈던 거는 나는 정말 혼자다. 이 길이 아니고는 택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재단을 만나고 또 여러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 나는 진짜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주변엔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거를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는 학생이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학생들이 한 살 아래 학생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해 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지? 가해 학생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하는 법률에 따라서 서면 사과부터 뭐 많게는 이제 퇴학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에요. 근데 사과도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사과만으로는 이게 예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진심 어린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학생인 거를 이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테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줬는데 전학 조치되는 것도 굉장히 강한 제일 강한 조치 중에 이제 근데 하나죠. 전학과 퇴학. 전학이 그렇게까지 애를 반성하게 만드는지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 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해 학생들은 접촉하는 것조차 힘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건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전학 분리 시켜놓는 건 당연한데 당연하죠. 그냥 단순 전학만으로 그럼요. 끝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보다 더 강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애들도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 인생을 잘못하면 망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큰 계획이 계속 있으시- 학교에서도 좀 교육을 하고 맞습니다. 진짜로 학교폭력 고통은 진짜 20년, 30년 갑니다. 최근에 사실 학교폭력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신 분들까지도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우리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 상담사들도 고민했던 거는 진짜 이렇게 심각한 고통인데 학교 안에 있을 때 정말 잘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제도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그치, 된다. 이런 계속해서. 얘기를 늘 했었고 뭐 여튼 다행인 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뭐 피해 전담 지원관 제도라 그래가지고 학교 폭력 발생할 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민간 단체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학교 폭력 피해 받은 게 자기 잘못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있거든. 학교 폭력 엄중하게 대해야 되고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학폭으로 몰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몰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현장에는 그렇게 뭔가 게임을 하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쌍방으로. 예를 들면 둘이 뭔가 게임을 하기로 했어. 그리고 지는 애가 벌칙을 뭐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졌어. 근데 벌칙을 안 해. 그래서 그걸 너 왜 벌칙 안 해? 이러면서 싸우다가 이게 뭔가 신체 접촉이 되고 이게 뭔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번지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고 사이버 폭력은 사실은 피가해가 혼재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언제든지 누구나 피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피해가 될 때 또 가해가 될 때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는 사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부모라
늘 걱정이거든요. 혹시 가해되면 어떡하지? 혹시 피해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뭔 도움이 필요할지를 잘 알고 있다면 그래도 대응할 수 있어요. 피해받았더라도 가해 행위를 했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피해받으면 얘기를 처음에 잘 안 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엄마 속상할까 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괜히 내가 얘기했는데 나 더 이렇게 진짜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엄청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야기하거든요. 부모한테 하든지 아니면 뭐 익명의 채널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고민하지 말고 사실 즉각 요청해라.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혹시 억울한 가해였더라도 도와줄 수 있다. 연락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재단에서 지금 어떤 그 도움을 좀 주고 있지? 저는 이제 학교폭력 상담 치유 활동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전화를 통해서 오는 상담 활동을 해주고 있고 가해든 피해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드리고 있고 받다 보면 진짜 현장에 즉시 출동해야 되는 사건들도 있어요. 위중한 사건들. 또 가정형평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한테 직접 가서 도와줘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저희 상담원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학생들 생활비도 좀 지원된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왜냐하면 학교폭력 받으면 부모님이 일 못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위중하고 학교도 못 가는데 엄마가 일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당장 급하신데 저희가 이렇게 시민분들의 도움 받아서 또 기업들의 도움 받아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학교 못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위드위 센터라고 학교 안 가고 출석 인정 받을 수 있는 일시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직접 아이들 이제 보호도 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아름다운 교실, 우리 늘 그렇죠.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교실은 누구 한 명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학교, 교사, 뭐 아이,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사회, 사회, 기업, 교육청 학교. 모두 신경 써서 더 좀 아이들한테 더 좋은 또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 뽑아보세요. 앞으로 네. 우리의 미래입니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되게 폭력적이었어요, 지금.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놔두시라고요. 방송 좀 보고 나오세요, 제발 좀. 방송을 안 보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건들기만 하는 건데 보자. 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모든 교실에 네. 아주 좋은 일들, 복덩이 같은 친구들과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일들만 생겼으면 네네. 하는 게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마음입니다. 네, 예.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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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가 본인 잘못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익명으로 요청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요청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희.